막시와 셀리 29.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신생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애가 다른 애랑은 좀 다르게 항상 울기만 하고 밥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디 아픈가 해서 병원을 데려가 봐도 아무런 이상도 없다 하고, 그래서 엄마는 맨날 한탄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 내가 네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한탄을 하곤 했대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애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는 스님을 한 분 찾아갔대요. 스님이 말씀하시길 이 엄마와 아기는 전생에 아가씨와 노예의 관계였대요. 그래서 아가씨가 맨날 노예한테 야 심부름 갔다 오면 돈 줄게 하고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전생에 노예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엄마한테 떼인 돈을 받으러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긴 볼 일이 다 끝났으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한테 돈을 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그러고 집에 가서 아기가 자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베개를 들었는데 베개 밑에는 저금통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의 해안도로 근처에서 예전에 대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죠. 그렇게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 2명이 뛰어들더니 차에 치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웠는데 차마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분 후에 경찰관이 오더니 10분 정도 둘러보다가 차 유리문을 톡톡톡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내리게 되었어요. 사람을 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쳤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잠시 내려보라고 하길래 그 주위를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쭉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친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분한테 아니 제가 분명히 어린아이 2명이 차로 뛰어드는 걸 봤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서 못 내리고 연락을 드린 건데 왜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걸까요? 아이들이 어딘가 튕겨져 나간 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경찰관 분의 말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 해안도로에서는 아이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그렇게 자동차로 치인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원래 있지도 않은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 해안도로를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요양원에 한 방을 같이 쓰는 3명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3명의 할머니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누워있는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셋 중에 창가에 있는 할머니만이 창밖을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 오늘은 밖에 귀여운 꼬마애들이 지나가네? 오늘은 밖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 하면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다른 할머니들한테 들려주곤 했어요. 나머지 2 할머니는 전혀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밖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창가의 할머니가 몸이 위독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머지 2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그러면 이제 저기 창가 자리 내가 볼 수 있네?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 2 할머니는 약속했어요. 둘 중에 누가 창가에 가더라도 서로 같이 보여주기로.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창가로 간 할머니가 전 할머니처럼 혼자만 창밖을 보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예쁜 꽃이 피었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창가에 가지 못한 할머니는 아니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왜 안 보여주는 거지? 하는 배신감에 그 할머니의 약을 숨겼어요. 결국 창가 할머니는 밤에 발작을 일으켰고 손을 더듬이 약을 찾았지만 나머지 할머니가 약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게 되었죠. 남은 할머니는 죄책감도 없이 내가 창가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큰 기대를 안고 창문을 여는 순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문 밖에는 옆 빌딩의 콘크리트 벽이 시야를 다 가리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무요미 여러분, 안녕! 네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시무유로 표현하지 못한 무요미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가끔씩 금우이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밤하늘님의 이야기입니다. 밤하늘님 친구분 중에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그 친구를 귀신 본다면서 왕따 시킨 거예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도 그 친구를 왕따는 시켰지만 귀신을 본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전학생이 학교에 오게 되었고 그 전학생도 이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학생이 그 귀신 보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귀신 본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귀신 보는 친구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 아이들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한참 뒤에 그 기절을 했던 친구가 깨어나게 되었고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야, 너 갑자기 기절하면 어떡해?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절했던 친구가 벌벌 떨면서 저 전학생 친구가 나한테 귀신을 보냐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반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